안녕하세요. 보약게임 라이브 방송 딥블루쌤 박재은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는 보드게임은 우리 가족 모두의 보약게임입니다. 이번 주부터 위드 코로나 시작되었죠? 그런데 위드 코로나든 포스트 코로나든 우리 어머님들은 집콕놀이 고민은 여전한데요. 아이들이 이제 겨울방학도 다가오고요. 아이들하고 뭐하고 놀까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특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보드게임 배워서 내가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아주 멋진 분들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날씨도 좋아서 캠핑 많이 가시죠? 아빠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2인용 전략 게임인데요. 바다동물 장기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와주신 게스트 선생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예쁘시죠? 예쁘시고 또 목소리도 통통 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깨달음 창의 수학을 운영하고 있는 김보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많은 분들과 보약게임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떨려요. 떨리시죠? 네. 우선 인사 좀 나눠볼까요? 네, 보드게임고님 지난번에도 와주셨는데 오늘도 와주셨네요. 네, 이혜경님 제가 반갑습니다. 기대되신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2인용 좋죠. 오늘은 2인용으로 우리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제 이름까지 언급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들어가 볼 건데요. 선생님은 지금 창의 수학 하시고 사고력 수학 하시면 전략 게임 많이 다루시겠어요? 네. 보드 게임도 많이 하게 되죠? 네, 저는 사실 보드게임 하는 걸 좋아해요, 수업 안에서. 네. 네, 아이들 생각하는 태도를 잡거나 네. 또 아이들이 아무래도 재밌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네.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보드게임이 수학적인 활용에도 좋은가요? 도움이 되나요? 그쵸? 이제 특히 어렸었을 전략 때. 게임. 네. 네. 어렸었을 때에는 이제 인지적으로 알려주는 보드게임을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전략게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우리가 수학하면 연산이나 도형, 이렇게 영역적인 측면에서 많이들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떠한 영역이든 우리가 수학을 정말 잘하려면 네.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해요. 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유추해보고 네. 또 이제 조건 안에서 논리적으로 음. 무엇이 이 상황에 가장 좋을지 네. 선택하고 하는 그런 전략 게임에서의 사고하는 과정들이 아이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렇죠. 네, 전략 게임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 보드게임, 지금 바다동물 장기를 해보셨을 텐데요. 어느 연령 아이들이 가장 좀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일까요? 네, 바다동물 장기 네. 그래도 좀 알고 계시죠? 네. 바다동물 장기가 바다동물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 친구들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런데 전략 게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를 좀 많이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수를 읽어볼 수도 있다. 네. 요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게임이 네. 훨씬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네. 또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가 10세 무렵이라고 해요. 그래서 10세. 저는 10세 이후의 아이들이랑 했을 때 가장 네.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연령대 한 10세 전후로 해서 보드게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략 게임이지만은 조금 쉬운 전략 게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해질수록 아이들 향후에 이제 좀 수학적인 사고력 키워주고 하는 그런 스마트한 아이들로 좀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교구가 되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 근데 선생님 체스도 많이 하시고. 네, 체스 지도하고 네. 있습니다. 저의 네. 체스 선생님이기도 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체스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네. 좋아할 것 같아요. 네네. 저 그거 꼭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체스 수업을 하면서도 보드게임을 조금씩 하는데요. 특히 바다동물 장기는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스의 요소에서 간략화시켜서 꼭 미니 체스 같은 기분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전략 게임 어려워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체스를 하기 전에 연령을 떠나서 다들 처음 체스하면 사실 어른들도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어른들한테도 이런 규칙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 요소도 있지만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바다동물 장기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체스와 비슷한 요소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스 전에 먼저 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네. 장기라고 하니까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요소들이 같이 있죠. 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도 좀 재미난 게임들, 뻔한 게임들, 쉬운 게임들만 좋아할 것 같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학업에 지쳐서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생각하는 이 게임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너무 머리가 아프면 또 힘들겠죠. 근데 바다동물 장기는 게임 방법도 쉽고, 그러면서 전략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스릴감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수를 보면서 좀 그 두근두근하는 마음, 그런 짜릿함들이 약간 아이들의 긴장감을 해소시키는 데도 좋아서 저는 중학생들한테도 추천을 합니다. 중학생 친구들도 중학생. 좋아해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께서는 또 아들이 그 학교에 가져갔대요. 그랬다가 대박 났다고. 점심시간마다 애들이 그 바다동물 장기 꺼내와가지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들으면서 흐뭇했어요. 그러게요. 네, 중학생들 좀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학교에서 네.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한다. 하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풍경 네, 아닌가요,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또 이 네. 바다동물 장기는 둘이 하는데요. 네, 여럿이 하는 사회성 게임도 좋지만요. 네네. 둘이 하면 또 재밌는 게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나하고 이번에 한 번 해. 너 이겼지. 너랑 나랑 해. 이런 어떤 토너먼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다른 게임은 딱 함께하는 아이들만 그냥 재밌는데 네. 바다동물 장기는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왜 옛날에 장기 훈수 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보면서도 재미를 같이 느낄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희가 하면서 함께 그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라는데요. 네. 이 토너먼트 하니까 제가 또 떠오르는 거 있어요. 가족끼리 토너먼트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이 경쟁하는 모습들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멋진 아빠의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기회도 또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안 해봤는데 해보고 싶어요. 토너먼트. 가족끼리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쟁하고 내기하면서 해도 좋겠죠. 뭐 치킨 쏘기, 누가 치킨 쏠 거냐.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확실히 네. 조금 큰 아이들은 네. 부모님이랑 하거나 가족들이랑 하는 것보다 네. 친구랑 하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선호하고. 아무래도 그런데 또 가족끼리 요즘에 친구 만나기가 학원 가면서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도 아이들이 하지만 가족에서도 좀 하면 좋겠어요. 가족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가족에 있는 중학생들?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마랑 한번 해보자 하고요. 엄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약간의 그 자극을 주죠. 네, 승부욕을 좀 건드려 줍니다. 그래서 엄마 이길 수 있겠어? 아무래도 엄마를 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아이들이 또 내가 당연히 이기죠. 엄마 못 이길까 봐 이러면서 또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래님께서 네. 치킨 내기 어떠냐고. 치킨 내기. 네.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걸려 있어야 재밌겠죠. 애들은 저것도 걸어요. 그 보드게임 시간 뭐 몇 분 늘려주기. 뭐 주말에 보드게임 보드게임 죄송해요. 온라인 게임 또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드게임만 하자고 하면 또 그것도 잘 안 통하죠. 맞아요. 그래서 용돈 걸어요. 이것도 있습니다. 사실 용돈 조금 걸어보면서 하는 것도 좋고요. 온라인 게임 시간 조금 그거로 보드게임도 하면서 온라인 게임도 하면서 이렇게 네, 좀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빨래 개기, 빨개 개기 아니고 빨래 개기겠죠. 네, 빨래 개기 엄미영님, 네, 재밌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좀 가정 일도 도울 수 있도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그 생각도 했거든요, 사실. 네. 장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해보기. 그것도 좋아요. 명절에. 원래 장기나 체스는 너무 사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번 게임하면 그런데요. 이거는 빨리빨리 끝나니까 어르신들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네. 저도 이제 엄마한테, 네. 어머님한테, 저희 어머님한테 이제 어머님 요즘에 자꾸 이제 연세 드시면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드게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학원에 오시라 해가지고 엄마 보드게임 좀 하자 이러면 엄마가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네. 왜 그러지? 그랬는데 저한테 질까봐 네. 엄마가 내가 딸한테 질 수는 없잖아 이러면서 싫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른들. 그래서 그게 또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쵸? 네. 아니, 그런데요. 네. 은근히 지는 거를 조금 불편해하는 건 사실 나이랑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엄마들끼리도 사실 하자 그래도 잘 안 하게 돼요. 이웃 엄마들하고도. 그 네. 이유는 내가 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보드게임은 좀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때요. 그 같이 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좀 편안하게 갖고 보드게임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우리 먼저 해보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우선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들이랑 비슷한 얘기 들어서 공감도 되신다고 하십니다. 네, 명절 때도 네, 우리들 얘기 같이 이렇게 호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걸 처음에 놓는 것부터, 네, 여기 보여지시죠? 네, 놓는 것부터가 전략이에요. 그래서 네. 어느 자리에 어떤 깁을 놓느냐, 요거부터가 전략입니다. 방법을 알아야 또 놓을 수 있겠죠? 네. 방법은 선생님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일단 목표는요. 네. 내가 있는 곳에서 저 끝을 보면 네 색깔의 네모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동물들 중에 하나가 네.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네. 내 동물들 중에 하나가 저기 끝에 있는 네 색깔의 네모칸에 들어가면 네.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움직이는 방법은요. 모든 동물이 같아요. 얘네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앞으로도 갈 수 있어요. 앞은 직선으로도 갈 수 있고 대각선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한 칸씩 가죠? 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는 이 물고기가 갈 수 있는 곳은 하나, 둘, 셋, 넷, 5칸 중에 하나예요. 움직이는 방법은 모두 같은데 이 동물들은요, 자기들의 성격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특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볼게요. 일단 여기에는요, 날치, 상어, 아이쿠, 문어가 있어요. 3개씩 들어있고요. 상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잡아먹죠. 네. 잡아먹어요. 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상대편의 동물을 바깥쪽. 잡아먹어요. 네. 네. 잡아먹어서 제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날치는요, 이거 친구들, 우리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막 날아다닐 것 같대요. 네, 날아다니는 생선이에요. 사실. 네. 그래요? 네, 네. 저는 사진 이렇게 보여주니까 날아다니는 생선이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많이는 안 날아도. 네, 그래서 이게 날개처럼 보이던데,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얘는요, 점프를 할 수 있어요. 점프. 네, 점프를 할 수 있고, 문어는요, 잠깐만요. 점프라는 게 아이들이 점프를 이런 걸 점프로 보는데, 네네. 말 하나를 뛰어넘는 게 점프죠. 그쵸. 그리고 많이 질문하는 게 이렇게 2개를 점프할 수 있냐고도 하는데 2개는 안 되고, 그쵸? 이렇게 네. 하나만 점프. 네네. 그리고 문어는요, 속이 뭘 비어있는?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을 이렇게 꿀꺽할 수 있어요. 삼키는 것처럼. 그건 내 동물을 삼켜도 되고요. 네. 다른 팀 동물을 삼켜도 돼요. 네. 얘는 잡아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삼키고 있다가 데리고 다녀요, 막. 요쪽에서 앞쪽으로 가요. 네, 앞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가다가 나 이제 얘 그만 먹고 싶어. 그럼 이렇게 토해내요. 그리고 바로 다른 동물을 삼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빠진 거 있어요. 자, 아까 앞쪽으로 옆으로 갈 수 있는데 뒤로 못 간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게임에서는 뒤로 갈 수 없다는 게 엄청 중요해요. 보시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네. 네. 뒤로는 갈 수 없다. 또 빠진 거 있을까요? 게임 하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선생님 벌써 놓으셨네요. 네, 저는 어떻게 그냥 놓을까요? 놨는데 이대로 네. 해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제가 네. 이거 놓을 건데요. 화면 네. 보시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난 저기다 적어 놓아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또 재미있는 게 다른 게임들은 선생님 놔주세요. 제가 얘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게임들은 정해진 위치에 놓게끔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지금 바다동물 장기 같은 경우는 내가 전략적으로 원하는 자리에 놓을 수 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재미 요소입니다. 그럼 할 때마다 어때요? 자리가 달라지면서 느낌이 달라지겠죠.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가위바위보로 시작합니다.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어요. 자, 이 가위바위보에서도 이 승부욕이 느껴지나요? 자,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자, 먼저 문어로
저는 상어를 좀 덮어보겠습니다. 원래는 게임하면서 얘기 안 하죠. 상대한테 전술을 노출당하면 안 되니까요. 이제 그냥 하는데 집중해서 하게 되는데요. 네, 요때는 지금 한번 제가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아, 선생님 말 저희가 하나씩? 댓글을 네. 놓쳤어요. 그러네요. 말을. 죄송해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노란색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노랑의 깜장이라. 네네네. 문어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자, 네. 그리고 상어. 날치. 어떻게? 보이나요? 네네네. 지금 제가 들어볼게요. 네네. 네, 여기 날치입니다. 그래서 날개 달린 요 생선이고요. 또 여기 상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상어. 그래서 이 캐릭터가 있다는 게 재밌어요. 그냥 말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동물 그림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문어가 조금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보드게임고 분께서 날치가 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댓글을 늦게 봤네요. 네. 죄송해요. 자, 이제 네, 문어 능력 독특하기 때문에 다른 게임에는 사실 뭐 뛰어넘는다, 점프 좀 많이 볼 수 있죠. 또 잡는다, 이건 뭐 가장 많이 나오는 방식이죠. 근데 이번 규칙에선 이 덮고 가져가고 뱉어내고 이게 문어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재미요소입니다. 네. 한번 느껴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시작으로 저는 덮었습니다. 날치 뛰어넘었는데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고요. 자, 저는 한번 가볼까요? 상어. 한 칸씩 이동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 네. 규칙을 추가하면 어때요? 저는 가끔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네. 좀, 그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네. 이렇게 선택하는데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만지면 무조건 개 움직이기. 터치 무브. 네. 그거 넣으면 그래서, 어때요? 네네. 이게 만진 거 반드시 움직인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안 하면, 나 이거 할래. 그랬다가, 맞아, 나 맞아. 이거 할래. 이렇게 바꾸면 전략 게임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정한 거 가기. 모르기 없기. 네. 좋습니다. 제 물을 것 같으시죠? 저 물러가려고. 여기 갔어요. 가셨어요? 네, 갔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상대가 네. 가는 수를 잘 봐야 됩니다. 어머, 얘기 아니라고. 네, 맞아요. 저희 지금 얘기하느라고 이게 잘 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뛰어넘고요. 날치는 연속해서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 상황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연속해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데요. 대신 같은 방향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네. 선생님 제가 할 테니까 만들어 주실래요? 그 만들어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억지로 만들기 쉽지 않은데요. 제가 승부욕을 좀 내려놓고 네.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들이 많을 때는요. 네. 기물이 많을 때는 선택하는 게 참 어려워요. 요즘에 맞아요. 되게 결정장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매번 느껴요. 네. 애들 특히 선택하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선택하는 그런 경험들을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소나기님. 체스처럼 네네. 소나기님 이렇게 규칙 정리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엄무영님 터치 무브 좋다고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만진 기물은 반드시 가야 된다랍니다. 자, 저 가볼게요. 자, 이 날치 뛰어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모든 기물이 그냥 갈 때는 한 칸을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아이, 저 뛰어넘을 것 같지만 안 뛰어넘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두 번 이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보여드리려고 만진 거예요. 자, 뛰어넘었는데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 잠깐만요. 아이고.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저는 지금은 안 넘겠어요. 왜요? 여기서 덮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만 해둘 거예요. 준비만.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가면 좋을까? 네,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너무 신중한 것 같은데요. 승부욕이 보이시나 봐요. 네, 배치부터 전략 맞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차례. 사실 시청자분들하고 팀전하고 싶어요. 쏙닥쏙닥 하면서 알려주세요. 저 뭐 할까요? 심이 너무 떨려, 꼴깍꼴깍 너무 넘어가요. 네.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네. 저희는 오늘 보여드리기 위함인 거죠. 선생님 저 진짜 떨려요. 이러면서 속으로 칼 갈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 진짜 네. 떨려요. 진짜 떨리. 그럼 가짜로 떨리는 것도 있나요? 자, 저도 떨려요. 네, 저 대각선으로 한번 넘고요.
네. 넘고는 싶으나 넘을 수가 없는. 자, 여기서 여기로 가겠습니다. 뛰어넘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성격이 급해서.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쪽으로 살짝. 왜 그러셨을까? 뒷블루님 뽀씀이 강하게 고고. 네. 고고. 네. 게임 규칙 마음에 들죠? 저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간단하고 쉽고 하지만 생각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몰래 가고. 이런 반칙하면 안 되고. 왜 반칙이에요? 반칙은 아니네요. 반칙은 아니에요. 제가 집중해야 되겠죠. 네. 애들이 기억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림이 나타내주죠. 네. 소장각 맞습니다. 이거 하나 갖고요. 캠핑장 들고 가서 아빠랑 마주보고 불멍하면서 너무 좋죠. 그림 나옵니다. 자, 저 들어갑니다. 왜 선생님 상어가 2개밖에 없죠? 그거 비밀이에요. 저 요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자기 차례에는 아무 때나 막 하면 안 돼요. 자기 차례에 이렇게 살짝 내 거 뭐지? 볼 수 있어요. 근데 남의 거 열면 안 돼요. 네. 급기습. 기습. 캐치하셨네요. 뭐가 기습일지는 비밀입니다. 자, 알려드리면 또 뽀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 안 만졌어요. 저를 유인하시겠다고요? 제가 이거 잡으면 덮으시게? 네, 제가 그럴 순 없죠. 그러면 저는 절로 들어온다. 네, 뛸게요. 하나, 둘. 더 가고 싶은데 못 가네요. 2번 연속 뛰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는 막 상으로 잡지 않죠. 근데 아이들은요, 이렇게 잡고 덮이고 막 그래요. 옆으로도 갈 수 있어요. 네. 좌우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가는데 앞은 직선으로도 갈 수 있고 대각선으로도 갈 수 네. 있고. 뒤로만 못 간다. 뒤로 가고 싶을 때가 사실 있어요. 그런데 뒤로는 못 가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뒤로 잡고 싶을 때가 생겨요. 저희가 그걸 만들어 드리기가 지금은 쉽지 않은데. 자, 해볼게요. 네. 뭐가 그렇게 재밌죠? 잠깐만 있어 보세요. 저도 지금 저 사실 절로 가야 되는데 2개가 같이 가야 되지. 열고 우선 갑니다. 그러면 네, 아싸. 잠시만요. 안 돼. 네, 기습 아까 얘기하셨죠? 네. 저는 뒤로 못 간다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요? 땡큐. 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또 어른들도 마음이 급해지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비해야 될 때와 공격해야 될 때를 잘 구분해야 돼요. 지금은 공격이라고 생각하죠. 저를 잡으러.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덮을 수 있죠. 그럼 지금 어떻게 이거 막아요? 아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 안 짚어드렸는데요. 문어를 덮을 수 있어요? 이거 아이들 많이 물어봅니다. 문어 크기가 같아서요. 속에 쏙 들어가나요? 아니요. 네, 덮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문어는 문어를 못 덮어요. 못 막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들어갑니다. 네, 예상해 주셨는데 네, 정답. 제가 이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이때 이렇게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이때 이렇게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쁜 거 어쩌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이런 체스를 하거나 이런 전략 게임을 할 때 사실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좀 알려줘요. 너무 신뢰하면 좀 미안하잖아. 좀 배려를 해주자. 그리고 잘했어. 이렇게 좀 엄마 입장에서도 형제들 했을 때 좀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 완성을 다 해낸 그리고 좋은 생각들 해냈어. 이렇게 승부를 칭찬하시기보다 좋은 생각들을 칭찬해 주신 것도 또 좋아요. 문어 힘내라. 네, 감사합니다. 재문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뭐를 하든 이미 저는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못 막아요. 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사실 뱉어내는 거 그런 거 조금 더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조금만 더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더 해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네. 하면서 저희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같이 얘기 나눌게요. 빨리 한번 다시 재배치 한번 해볼게요. 저희 이거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했죠. 네. 근데 승리는 어쩔 수 없어요. 냉혹한 승부의 세계입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아까 져주느냐, 이기느냐, 그거 많이 얘기하셨는데, 어른들 사이에서도 아빠들이 좀 눈치껏 엄마랑 할 때 이겨주기도, 아니, 져주기도 하셔야 되는데, 또 이 부부가 하면요, 아우, 너무 심각하게들 하세요. 저도 사실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카타르시스라는 것도 있죠. 또 그래서 이기면서도 막 느끼는 기분, 또 졌을 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아빠들이 좀 져주면서 엄마들이 그런 거 좀 느끼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졌을 때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빠를 좀 치켜 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 질문이 왔어요. 네, 옆으로만 볼게요. 움직이는 아이들 어떻게 지도해 줄지 팁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옆으로 왜 움직이지 하는 생각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옆으로만 움직이는 아이들. 왜 옆으로 가느냐는 것 같아요. 네, 옆으로 움직이는 이유는요. 텀을 넘길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옆으로 빠지는 거는 저는 가장자리로 빠지려고 할 때 옆으로 빠진다. 첫째, 앞으로만 가지 않아요. 왜요? 약간 가장자리 쪽으로 아까 급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거 이제 옆으로 빠지는 거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나 안 움직이고 싶어. 지금 상황에서 얘가 움직이게 하고 싶고 나는 옆으로 턴을 하나 쓴다라고 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네. 그거 같은데 선생님 옆으로만 애들이 네.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게임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계속 그렇겠다. 방어만 하는 친구들 맞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저는 전략 게임을 할 때 네. 아이들 성향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를 해결을 할 때도 네. 사실 성향적인 부분들이 네.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의 성향적인 부분이 문제 해결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런 성향 때문에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성향 파악할 때도 전략 게임을 많이 이용을 해요. 내 자녀들에 대해서 사실 잘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또 네. 이런 게임을 해보면은 자기 네.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성향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만 움직이면 저희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 옆으로만 움직이면? 이거 만약에 조금 전진 안 하고 겁나서 못 가는 경우는 좀 다른 기물도 움직여보자. 문어 한번 써봐봐. 이렇게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엄마들도 엄마 말을 아이들이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살짝 팁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옆으로만 가면 또 우리가 도착은 여긴데 지금 도착하는 게 이기는 거야. 잡고 잡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끝에 도착해야지 이겨. 그러니까 한번 나아가 보자. 이렇게 아이들이 겁내면 엄마들이 좀 토닥토닥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청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그 초등 고학년 아이들은요. 앞으로. 네, 이렇게 전진만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네, 보드게임고님께서 네. 지금 질문 주셨는데 직선으로는 2번 점프도 가능한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대각선으로도 2번 점프 가능해요. 날치는 한 칸만 갈 때는 한 칸만 갈 수 움직일 있어요. 때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점프. 네, 점프를 할 수 있는데 같은 방향이라고 하면 연속 점프가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잘 보여주셨네. 네. 여기 접히는 선이 중앙선이라고 치면요. 네, 여기에서 점프해서 그냥 바로 승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연속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팁이라면 중앙 라인에 날치를 두면 좋다라는 겁니다. 수비보다 이건 공격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길 확률 높아요. 맞습니다. 비키모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왜 축구 경기 볼 때 그렇잖아요. 축구 경기 볼 때 그냥 수비만 계속하면서 패스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길 수는 있으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문에다가 골을 넣어야죠.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해봐야 내가 공격 시도를 해봐야 그 중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날치로 가려고 했으나 이기려고 했으나 길이 안 나와요? 그럼 어때요? 틀어야죠. 문어를 이쪽으로 보내서 가야 될까? 그러면 상어를 좀 잡히면은 내가 잡게끔 하고 덮어서 문어로 갈까? 희생을 시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전략적인 요소인데요. 지금 날치 요것도 잘 봐두세요. 요 중앙선 가까이에 있을 때 구멍이 한 칸 띄어서 이렇게 구멍이 나면 점프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점프예요. 반대로 수비를 하는 쪽에서는요. 어때요? 이거 점프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요쪽으로 이렇게
네. 와서 네. 점프를 못하게끔 하는 것도 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네. 선생님, 우리 이렇게 다시 지금 한번. 준비했으니까 네. 만약에 질문 주시면 네. 저희 보약게임 운영진 분들께서 네, 얘기해 댓글 주시겠죠? 달아주세요. 네. 네, 저희는- 규칙에 관한 건 너무 중요한 댓글이니까요.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진 사람부터. 네. 이것도 중요해요. 네. 자, 저요. 아까는 먼저 덮었지만 지금 조금 다른 걸로 또 가볼게요. 저 아까 재은쌤, 아니야, 말하지 말아야지. 자. 이 기억 잘해야 됩니다. 사실 속에 뭐 들어갔는지 봐야 되겠죠? 네, 조금 상어. 네, 속도 내서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아유, 저 댓글 보다가 자, 속도 내서 해볼게요. 네. 뒤로 급습. 뒤로 이거 못 잡아요. 잡고 싶어도 뒤로 잡지 못합니다. 갈게요. 뭔가 먼저 너무 빨리 간 것 같은데. 제 거 살짝 좀 볼게요. 저도요. 자, 이번엔 상어가 가고 있어요. 아까는 문어가 갔는데, 그쵸? 집중, 초집중 같이 해주세요. 네. 떨려. 아니야. 날아가겠어요. 거기,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다행이다.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날치 가면 안 되는데. 전략을 발로 보여야 돼. 저요. 말로 보여줘요? 자, 기물로? 여기 살짝, 여기 보시면 숨겨놨어요. 사실 날치 숨겨놨는데요. 여기 날치 있었잖아요. 제가 사실은 끌고 가면서 날치를, 잠깐만요. 지금 여기 모양이 좀 바뀌었는데? 제가 뛰고 좀 마음에 싶었거든요. 들었었는데. 예, 저 여기 바꾸고요. 있었어요? 네네네. 상어 때문에 저쪽에 가고 잡았어.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뭐 좀 헷갈렸어요. 제가 좀 집중할게요. 네. 훈수 댓글. 네. 훈수 댓글 해주세요. 지금, 같이 전략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저희한테 말고, 같이 보시는 분들끼리, 네, 나눠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선생님 하세요. 저예요? 아닌 것 같아요. 전 것 같아요. 저 아까 일로 갔고요. 선생님 여기 온 다음에, 네. 잠시만요. 같이 화이팅 해주세요. 뽀쌤 화이팅. 모르겠어. 너무 떨려. 잠깐만요. 자, 뒤로 못 잡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가겠습니다. 또 둘이 왔네요. 이 둘이 컨비네이션 중요해요. 네, 둘이 컨비네이션. 네. 그러면 혼자 가면 싫은데.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네 팀을 함께 가야 됩니다. 이 상어는요, 약간 보디가드 느낌? 네. 그래서, 문어가 됐던 아니면 날치가 됐던 내가 들어가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보디가드로 같이 가줘야 돼요. 여차하면 희생을 하면서까지. 네. 그래요? 네, 땡큐. 자, 이때, 속에 갇힌 게 없었네요. 네. 만약에 속 안에 덮은 게 있었다면, 여기 안에 속에 덮은 게 있었으면요, 잡혔을 때 속에 있는 것까지 같이 나갑니다. 이게 내 팀 거든 아니면 상대방 말이든, 둘 다 같이 나이까지 밖으로 내보내줘요. 지금은 그냥 내보내졌습니다. 감사해요, 재윤님. 네, 감사해요. 잡아주셔서.
네. 아, 날치였어. 날치도 왔지만 문어가. 저는 문어를 사실 좀 잘 써요. 그리고 네, 체스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죠? 체스랑 비슷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제가 또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네. 문어 못 막아요. 골문 앞에 상어 지켜줘야 됩니다. 맞아요. 네. 지금 엄명 소통쌤님. 사실 네. 그거 제 전략인데. 저 그 전략이었는데, 아까 그 버텨야 돼요. 맞아요. 상어가 앞으로 가면 안 되는데요. 사실 뽀쌤님이 저 좀 설명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아시죠? 아니요, 네. 떨려서 그랬어요. 네, 처음 또 오시면은 이렇게 떨릴 수 있는데, 떨리는 와중에서 아주 잘해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보디가드 전략. 네, 요번에는 상어와 함께 갔습니다. 근데 속에 사실 날치도 데리고 갔죠. 왜요? 여차하면 날치가 뛰어들어가려고요. 그래서 혼자 아이들이 막 상어만 가서 또 잡히고, 또 뒤늦게 또 막 출발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네, 같이 가는 거, 중요합니다. 같이 가서 함께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 좋아요. 이렇게 이 작은 보드게임판 안에도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도 조금 협동의 모습 보여줄 수도 있었죠. 네. 지금 재윤님이 제일 약한 날치가 상대방 진영으로 들어갈 때 쾌감이란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 그거 되게 좋아해요. 네. 저도 원래 계획해놓고. 날치 쓰는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요, 여기 바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바다 동물들 중에 네. 누가 가장 매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동물에 제일 매력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제가 한 거를 보시면은 좀 느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까요? 문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기물이 2개 같이 가는 거 전략 게임 맞고요, 소나기님. 자, 저는 문어 좋아해요. 문어 좋아하고요. 왜 좋아하냐면 좀 특이해서요. 첫째는 덮어서 데리고 가서 또 뱉어내면서 2개가 공격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문어라고 뽑습니다. 뒷불쌤 문어요. 네, 문어 맞아요. 빙고, 재윤님 감사합니다. 네. 자, 선생님은요? 저요. 네. 그러게요. 저도 이제 게임 사실 마치면 매력은 다 있는데. 친구들한테 우리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넌 네. 어떤 동물이 가장 매력 있니? 이런 거 네.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아이들이 열심히 대답하는데 전 계속 대답을 못해요. 되게 욕심쟁이처럼 네. 날치도 너무 필요하고 네, 문어도 날치. 너무 필요하고 네, 나른님은 상어도 날치. 네. 너무 필요하거든요. 네, 맞아. 다 필요해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이 게임을 할 때 그냥 저희 팀 수업할 때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하면 네. 어머님들이 가끔 우리 아이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뭐 다른 친구들이 뭐 주도적으로 하면 거기에 네. 끌려다니기만 하고 의사 표현을 못 하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 아쉬워하시고 또 네. 어떤 친구는 너무 주도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이가 얌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고민하시는데 그게 참 이 문어랑 날치랑 상어를 보면서 여기에서도 모든 동물들이 각자의 기능이 네. 다 필요하잖아요. 상어가 그렇죠. 없다면 여기에 있는 동물들을 잡을 수가 없고 맞아요. 날치는 달리기를 잘해서 사실은 아까 재윤님이 말씀해 주셨었던 것처럼 네. 점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네. 문어는 덮는다라는 정말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각자가 가진 색깔들이 너무 다르고 사실 네. 그 색깔들이 다 너무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 사실은 그렇게 얌전한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네. 친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중요하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끔 요 날치나 문어나 바다 동물들을 보면서 네. 우리 아이들 생각도 나고 그랬답니다. 그러셨구나. 자, 우리가 여기 이제 한번 해보고 나니까 전략적인 것들도 풍성하다.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요. 어머님들 중에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략을 아이들한테 먼저 알려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고 그냥 잘못하고 있는 거를 바라봐 주는 게 좋아요? 라는 생각들 많이 질문들 저한테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어떠신 것 같은지 채팅도 좀 남겨주세요. 좀 아이들한테 이런 전략을 먼저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기다려봐 주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요.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엄마들이 생각 잘못하면 답답하죠. 맞아요. 지켜보는 입장에서 내 자식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답답함을 어떤 식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또는 그냥 기다려주는 것으로 이거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봐 주세요. 어떻게들 하시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전략은 좀 아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 없잖아요. 상황마다 다 다르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아이들보다 시야가 넓으니 네.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조바심이 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저는 사교육이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교육비를 받잖아요. 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뭔가를 오늘 가르쳐서 네. 보내야 되는 게 제 의무기도 하니까. 네. 그런데 집에서는 시간이 저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여러 번 아이들이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죠. 같아요. 위에 시행착오 말씀해 주신 분 계세요. 지금 약간 올라가서 어느 분이 말씀해 네네. 주셨는지 제가 보이지가 않는데 네. 네, 시행착오로 조금 알려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해 주신 분. 제가 성함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 박성숙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만약에 아이들이 그래도 네. 계속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네. 내가 생각했을 때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할 때에는 모범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살짝 전략 풀어주는 것도 네, 괜찮죠. 모범을 네. 보여주거나 저는 그리고 혼잣말을 자꾸 해요. 음, 나는 이따가 날치로 이렇게 할 건데 날아가야지. 이러고? 이렇게 그것도 혼잣말을 좋아요. 해요. 네, 센스 그래서 있으시네요. 또 아까 재윤님 글 있는데요. 재윤님 글 어떤 글이었죠? 이게 내려질 수는 없나 봐요. 네. 스스로 찾을 수 있게 유도해 주는 편이시래요, 장희님도. 네. 스스로 집에서도 유도할 없어요. 수 몇 있는 번 경우. 해보다가 알려주는 게 아까 좋은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르게 시간이 없어.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연령에 따라서 중학생 같으면은 그런 팁을 안 알려줘도요. 오히려 네. 더 멋진 모습들을 아이들이 엄마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나보다 더 생각이 좀 깊으네?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조금 어려우니까요. 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게임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전략 게임에 따라서 조금 팁을 줘야 되는 게 있고 주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그렇다고 하셨고요. 네. 또 승패 모두 수용이란 말 게임고님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기는 경험으로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지는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엄미영님 거 제 쪽에선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 봐주시겠어요? 네, 가정에서 자녀들과 플레이할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찾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든 가정에서. 단체 수업 때는 중요 포인트 전략 정도는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환경에 따른 거네요. 가정에선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네, 네. 네, 재윤님 거 올려주셨어요. 연령별로 접근하는 거요. 연령별 접근법 사실 저희 좀 알려드릴게요. 연령별로 접근할 때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진짜 진지하게 말 안 하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약간의 팁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학년들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선생님 팁 있으시다면. 네. 저학년들 할 때는요. 네. 아이들이 사실 선택하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네. 규칙을 정확하게 따르는 것도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전략을 네. 정확하게 따르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면 네. 주사위가 있어요. 네네네네. 네.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디플루 선생님께서 네. 만드신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리네요.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말을 움직여야 할지 선택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네. 사실 바다동물 장기는 어떤 말을 어디로 움직일지, 어떻게 움직일지도 네.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해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내가 움직일 말 정도는 네. 주사위를 통해서 정해주자 하는 거죠. 요게 나와서 윗면이 나오면 그 말들 중에, 세 개의 말들 중에 내가 어떤 거 갈지만 생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선택의 폭을 좁혀주면 어린아이들은 너무 두려움에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못하는 일 없이 재밌게 진행할 수 있게도 도와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주사위도 있지만 다른 팁도 있죠. 그 타이머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타이머 쓰냐면요. 아이들이 잡기 놀이처럼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잡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상어로 잡고 그것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잡는 놀이가 아닌데 막 다 잡아버리는 아이도 본 적이 있어요. 방어하는 아이도 계속 잡히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럴 때는 방법을 좀 바꿔서 뭐 3개를 먼저 잡으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러면 타이머에서 그 시간 안에 3개로 이렇게 개수로 하는 경우 있고요. 또 타이머를 해서 그 안에 많이 잡기를 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해서 방식은 원래는 목표는 여기이지만 또 다른 게임으로 만들어서
잡기놀이 게임으로 상어 잡기 게임 뭐 이런 걸로 하셔도 좋아요. 그게 이제 같은 게임을 가지고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와 또 조금 어린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렇게 다른 놀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말하면서 떠오르는 게 자녀분들 중에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경우 있죠. 이제 형은 중학교 들어갔는데 동생은 요즘에 늦둥이도 많으셔서 뭐 초2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이 차이가 있을 때. 그럴 때에는 네. 큰 친구의 기물을 몇 네. 개 좀 빼고, 네. 그러니까 몇 적게 개? 가지고 하나 정도만 빼야 되지 않아요? 그런가요? 이거 몇 개 안 되는데 몇 개 전 빼면? 하나씩 빼려고 그랬는데요. 네, 나이 하나만 차이가 빼면 많이 됩니다. 나면 네. 그러면 그거는 아이들의 성향과 나이와. 아이들의 능력치에 네, 따라서 맞아요. 만약 유치원이다 그러면은 한 2개. 네, 형 거 빼야 되겠죠? 근데 네네. 이제 초등 저학년이다? 그럼 하나만 빼고. 그 정도로 이렇게 밸런스 맞추고요. 엄마랑 할 때도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또 엄마가 한다. 그러면은 하나 빼고. 그리고 중학생하고 할 때는요, 엄마가 너 그거 하나 빼고 하자. 그래야 엄마하고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해봐도 아이 기분도 좀 맞춰줄 수 있겠죠. 네. 그럼 내가 또 하나 빼고 엄마랑 해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잠깐만요. 주사위 도안, 네, 재윤님 말씀하셨는데, 주사위 도안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썩 훌륭하게 만든 건 아니지만 사용은 해보실 수 있어서 제가 그 보약 카페, 네이버 보약 카페에 네,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거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나기님께서 네. 동물 주사위뿐만 아니라 방향 주사위를 만들어도 어린 연령의 친구들에게는 네, 좋을 네. 것 같다고 아까 팁을 소나기님,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팁 나눠주시면 아무래도 제가 여기 말씀드려서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보약 카페에 말씀드려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님. 소나기님은 어디로 알려주셔야 될까요? 네, 엄마랑 어린이 동생, 네, 다른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릴 수 있도록 남겨주세요. 나중에 어디로 남겨주시냐면 인스타에 DM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약게임 인스타에 나눠주세요. 네,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엄마랑 어린 네. 동생이랑 한 팀은 네. 연령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만약에 중학생 형이 있고 내가 이제 어린 동생이 있다? 그러면 엄마랑 동생 한 팀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네, 그리고 써니써니님은 네. 큰애는 상어를 빼고 작은애는 문어를 빼고 했대요. 네. 큰애는 상어분. 하나씩 빼는데 조금 다르게 빼는 것도, 네. 네. 좋은 왜 방법인 그러셨을까요? 왜 큰애는 상어를 빼고 왜 작은애는 문어를 뺐을까요? 상어는 공격적이니까? 근데 다른 문어가 저는 또 동물들을- 좋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무엇을 빼는지는 아이들한테 선택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기준이 달라요.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동물을 뺄 건지는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훌쩍 갔어요.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2인용 보드게임 바다동물 장기로 전략 게임에 대한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승부욕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또 가족들이 함께 할 때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는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친구들과 하는 모습에 대한 그런 사례들도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우리 가족들 이번 주말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드시나요? 자,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전 사실 가정이 없어서 가정이 죄송해요. 아이가 어머님과 없어서.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네, 네. 또는 학교에서 네. 아빠들이 늦게 오셔서 잘 못해주는 아이들은 저 할 사람이 없어요란 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역할을 또 해주시면 되겠죠. 저도 네. 우리 아이들처럼 엄마한테 보드게임 하자고 졸라야겠어요. 선생님의 엄마한테. 저희 엄마한테. 그래서 가족 모두의 보약이라는 게요. 우리 가족이 함께 했을 때 진짜 심신이 건강해지는 그런 보약과도 같은 게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떠나서 우리가 같은 연령뿐 아니라 아이들만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또 엄마와 나의 엄마와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 모두가 같이 토너먼트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느 게임인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어느 게임인지 혹시 아세요? 흔들어봐 헬프 요정. 네. 다음 주에는
다른 게스트분을 모시고 제가 흔들어봐 헬프 요정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보약, 한 가지 이벤트 알려드려야 되는데, 저희 이벤트는,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10주 동안에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아주 멋진 선물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참, 너도 나도라는 게 너도 나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들 담아주시고 같이 가족들이 함께했던 모습들, 뭐 사진도 좋고요.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분에 해보고 싶은 마음 많이 커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보드게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라방 최고였다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만나죠, 우리? 시간은 매주, 네, 보여주세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 여러분들과 네, 보약게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바다동물 장기 이번 주 꼭 해보시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